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패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충격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더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당의 환골 탈퇴와 쇄신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당 쇄신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이번 11.6 서울시장 선거 한나라당이 이제 패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이명박 정권 심판, 한나라당 심판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나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의 완패였습니다. 지금 자성하고 있고요. 예. 이 국민들 마음이 이렇게까지 그 한나라당에게 격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잘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수습돼서 국민의 뜻을 다시 받드는 그런 자세로 낮게 하겠습니다. 예. 이 권역별로 보면 일단 강남갑, 서초갑, 서초울, 강남을, 송파울, 송파갑, 용산 7곳을 제외하고는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이 모두 박원순 후보에게 뒤졌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이곳을 빼고는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완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할 수도 있는데. 예. 서울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아주 크겠군요. 당연하죠. 일단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이 한나라당에게 느끼는,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게 느끼는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정말로 엄청나다는 걸 잘 보았고요. 예. 저희들이 그 서울 시민들의 이러한 이 불안감, 위기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 서울 시민들께서,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 지역구죠, 양천. 예. 구청장을 한나라당을 뽑고 추재엽 구청장이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박원순 후보를 이제 뽑았는데. 예. 이런 표심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일반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요. 사실 우리 양천구는 양천갑과을 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경계로 해서 양극화가 서울에서 가장 극심한 곳입니다. 예. 소위 양천갑은 이제 잘 사는 동네고 저 양천을은 못 사는 동네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도 양천갑 잘 사는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후보에게 한나라당 우리 나경원 후보가 지었고요. 예. 졌는데 결국은 우리 한나라당의 구청장 추재욱 후보가 워낙 강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거가 만들어진 원인 자체가 작년에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이 추재욱 이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이 구청장 선거가 다시 생겼거든요. 예. 여러 가지 추재욱 후보의 강력한 주민들의 어떤 지지와 이런 선거가 생기게 된 이런 원인 때문에 추재욱 후보가 당선이 됐던 것 같고. 예. 역시 양천구의 서울시장 표심은 서울시 전체의 흐름, 즉 한나라당,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이랄지 이 자세 여기에 대해서 심판했던 거는 여지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도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군요. 개인적으로 좀 차이도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역구로 있는 양천을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전혀 우리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하위에서 3번째를 했습니다. 예. 저로서는 양천구청장 선거를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야말로 완패를 했기 때문에 예. 저도 심각하게 제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참패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께서 한나라당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에 정말 똑똑하게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 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투표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건 강남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예. 이렇게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 말을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예. 그런 말씀을 우리 공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우리 이제 한나라당이 이번에 이제 표출된 민심에 대해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이것을 어떻게 받들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맹렬한
그 자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이제 뭐 가치와 신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 이 패배 원인을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해보고 주변의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 나이가 올해 43입니다. 예.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를 안긴 이 세대를 40대죠. 보면 40대입니다. 예. 이 말은 제가 바로 제 주변의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저희 이제 동료들의 이런 생각을 한나라당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이제 최대 패배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뭔가 사실 40대가 세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맹렬하게 일해야 되고 어떤 예. 비전을 세우고서 그 자식을 기르고 미래의 어떤 이런 설계를 해야 할 나이인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불안감, 이 위기의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자기의 이제 고용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글로벌한 예.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뭐 대책이 없다. 지금 예. 이제 이 세계 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소위 이 패배주의적인 어떤 이런 뭐 얘기들, 아니면은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인 경제 성장론, 예. 두 가지만 우리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반면에 뭐 안철수 우리 교수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야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쪽에서는 사실 거기도 제가 뭐 보니까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대안이 있지는 않지만 예. 이 40대의 불안감, 위기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분들과 같이 걱정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이런 이제 공감을 표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세련됐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둔감했었던 거지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서울 지역 집값을 좀 예를 들면요. 지난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재개발이라는 예. 그 호재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서울 지역에서. 예.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참 이 재개발 문제가 매우 지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 재개발 문제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집값이 떨어졌거나 집값이 오를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예. 재개발 안에 이제 소소한 정책적인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나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거나 폭락하는 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뭐 난리거든요. 예. 하여튼 뭐 우리 지랑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 포함해서 저는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40대, 30대의 어떤 삶에 대한 불안감, 이 위기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고 그 대책을 같이 고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부분에서 승패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저희 당 대표님의 발언을 제가 논평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제 스스로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완패했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홍준표 대표 얘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기초단체장 선거 8곳 전석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후보를 낸 곳은 다 이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상황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양천구 구청장 선거에 이제 매달렸었고, 서울시장 선거에 일부 관여했던 입장에서, 예.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민심이, 흐름이 잡혀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는지는 아직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은, 뭔가 이 전 세대에 걸쳐서 이 불안과 이 위기의식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이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아마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흐름 때문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 아니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뭐 이제 우리 당대표 사퇴를 포함해서 뭐 당 개혁, 뭐 환골 탈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당 개혁은 늘 맨날 나왔던 얘기고 자칫하면 또 구도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큰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둔감했었던 것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정말 냉철한 자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정책적인 변화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 이게 한나라당의 어떤 가치나 신념 문제하고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예. 이런 대중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 경영이라든지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게 한나라당이 정치 결사체이고 국정을 책임진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접합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어떤 신념과 가치를 이제 병명시키는 이런 아주 진한하고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이제 대중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거고요. 여기에 정치 집단 안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아마 한나라당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무언가 한나라당의 정책과 가치를 수정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사람 인적 문제도 이제 변경이 있어야 되겠죠. 네. 백수요를 포함해서 이 안에 우리 구성원들 자체도 무언가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지역구에 뭐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아마 대대적인 인적 쇄신 교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각오하고 있고 그런 각오로 이 당 전반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 선거 지원이 지방에서 이제 효과를 좀 톡톡히 봤지만 서울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예. 이번에 불가항력이었고요. 예. 큰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거기에 이 둔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박근혜 대표의 영향력이 서울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사실 이런 거를 논한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한나라당 전체가 이런 흐름을 타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바로 이 부분을 맹렬하게 자성하면서 이 정책 부분에 대한 소위 이 변경 나아가서 그 사람들 이쪽 쇄신을 어떻게 나갈지 아마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강한 의지와 실천 없이는 또 말로 끝날 것이다. 이게 박 전 대표의 말인데 이런 인식에 좀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제가 뭐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예. 이런 뭐 패배를 받아놓고서 무슨 뭐 현역 프리미엄을 논할 무슨 뭐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자리를 일단 내려놓을 각오로 이 새로운 흐름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위기의식 이 불안감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말 모두 다 죽는다는 각오로 이렇게 한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늘 그래왔었죠.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예. 정말 연례 행사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노무현 전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임기 말에 그랬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예. 한나라당 스스로가 이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도 아닐 뿐더러 당이 만약에 그 정도로 그런 이익을 하지 못하고
당의 변화를 대통령의 탈당으로 추구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 정치, 한나라당이 지금 완전히 밀렸다.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한나라당이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트위터에 팔로우의 한 90% 정도가요. 예. 물론 트위터라는 게 저하고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 팔로우가 되거나 제가 이제 팔로잉을 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예. 90% 정도가 우리 박원순 후보 구하기, 박원순 후보 지키기 그런 사실 흐름이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정말 대책이 없구나. 예. 그런 안 남은 심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것은 대안을 얘기하기에 앞서 왜 그분들이 그런 인식들을 하시고 SNS를 통해서 그런 울기나 위기감, 불안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부족했고요, 저희들이 100% 인정합니다. 불편하고 사실 답답하긴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흐름이나 그걸 공감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떠나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 바에는 그분들하고 정말 다시 한번 무릎을 맞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어렵지만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지금이라도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